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기책방의 오늘 새로운 시도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로 저자와의 대담으로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제가 혼자서 책 소개를 했는데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 그리고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그런 분을 모시고 오늘 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알마 출판사에서 나온 나의 질문이라는 에세이를 쓰신 안희경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모셔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우리 안희경 선생님이 아주 유명해진 것은 2014년이었죠. 그 경향신문에서 세계 석학과의 대담을 네. 연재하시면서 그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총균세로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인문학자 중에는 뭐 수소혁명 이런 책을 썼던 제레미 리프킨, 그 다음 노엄 촘스키, 리차드 윌킨스, 지그문트 바우먼, 그 다음에 장 지글러, 이런 분들, 그야말로 주옥 같은 분들과 대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대담을 보면서 이분 누구야? 이분 누군데 도대체 이런 사람하고 대담을 하는 거지? 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시도를 하시게 되셨을까요? 2012년 이런 문명 관련된 오늘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기획을 한 건 2012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았어요. 우리도 그때 총선, 대선 뭐 다 네. 줄줄이 있을 때였고, 그러면 선거가 30여 개국에서 있고 이 대변화의 시기에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 네. 나도 뭔가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예. 그랬을 때 저는 개인의 힘이라는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분명하게 개인에게도 힘이 있다라는 게 명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는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랬을 때 연결되어 있음.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해서 하나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기획을 했고요. 그걸 하다 보면서 좀 더 깊게 과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좀 알아보고 싶다. 네. 그래서 우리 문명의 좌표를 보자 해서 문명 그 길을 묻다를 기획을 하게 됐고, 예. 그때 이제 11분의 석학을 만났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변화라는 거는 나의 선택. 저는 문명이란 것도 개인의 선택에 모인 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으면 뭘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네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옆집 아줌마 뜻대로 하느냐, 사실 우리가 많이 휘둘르잖아요. 미디어도 네. 있고. 그래서 한 게 이제 마음 전문가의 대담으로 이제 그 신문에는 나갔지만 사피엔스의 마음, 네.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매뉴얼을 뇌과학자, 뭐 진화생물학자, 진화심리학자도 있고 작가분들도 있고 해서 들여다보는. 네.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석학들만 딱딱 뽑아가지고 만날 수 있었는지가, 그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수많은 거절 속에서 피어올린. 네,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또는 이제 기후 재앙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 쓰여진 책에서도 이제 제레미 리프킨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물의 문제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표면에 물이 증발되고, 그다음에 물이 증발되어서 곳곳에 무슨 태풍이라든가 허리케인이라든가 비가 너무 물 순환 속도가 빨라져서, 그래서 전혀 기존과는 다른 상황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뉴욕 타임즈에서 그 온라인판에 나왔던 기획 기사 중에 하나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온도 변화를 한번 써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30년부터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이제 온도가 몇 도고 뭐 이런. 제가 사는 동네 굉장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30도 이상인가? 뭐 이게 29도 이상이 며칠인가? 네. 이 일수가 30일에서 뭐 70 며칠. 그렇다면 2050년은 며칠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2018년도 19년 이때 토트네스라고 영국에 이제 전환 마을, 전환 운동이 있어서 거의 메카, 되게 유명한 동네이기도 해요. 그 마을의 조직과 이런 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쪽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저 같은 거기가 시원해요. 영국이 좀
네. 으스스 시원하죠. 네. 그래서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기후 위기 때문에라도 2주 잠깐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옮겨야 될까를 고려한다 했더니 요새 많이 그러더라고요. 많이들 그걸 고려해요. 네. 근데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죠. 근데 또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이주민이거든요. 네. 이주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엄청난 이주민이 나올 것이다. 이미 앞으로? 수치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그리고 또 한국에도 많이 그 뉴스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당면한 과제가 그 어린이들이 네. 저 남미에서 이게 몇 년 됐어요. 2014년 뭐 계속 문제인데 콜롬비아 뭐 이렇게 중미죠. 이런 데서 걸어서 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쭉 차를 타고도 이동하고 오다 보면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같이 10대들이 5살부터 15살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는 예전에는 주요한 이유가 갱이었어요. 네. 갱들,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의 업보다 이런 식으로 카톨릭 이들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카톨릭 단체 신부님이 미국의 카르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쪽 중남미에 있어서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마약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게 갱단 쪽으로 가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오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도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일단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 할 게 없으니까 도시로 가죠. 미국 전체적으로 도시가 이주가 굉장히 늘었어요. 네.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여서 폴 콜리에라는 경제학자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으로 뭘 꼽냐면 도시화, 도시 집중화. 그래서 지방과 지방과 수도권의 한국으로 치면 이 격차가 엄청 크죠. 일자리라든지 기타. 지방에 남아있는 좋은 직장은 군청 뭐 이런 데밖에 없는 거고. 이게 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도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후 위기까지 점점 온도가 올라가니까 살기가 힘들죠. 작물이라든지 기타. 계속 경제가 괜찮아야 되는데 이 경제가 딱 맞물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점점 이주민들이 올라오고 있다, 몰려온다. 미국 쪽으로. 네. 네네네. 근데 그게 미국만이 아니 온대 지역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고. 네. 갑자기 듣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야,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저도 얘기를 그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여기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는 저기 위쪽에 네. 그 신의주나 산수갑산 사리원 뭐 이런 이런데 저기 위로 올라가서 산수갑산에 콘도 하나. 네.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 하나가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전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한 20년 정도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존의 인문학적이고 기후 변화의 관점, 재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네, 혁신이란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 왔는가라고 봤을 때 그 마리아나 마츠카토라고 경제학자,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경제학자예요. 지금 몇 년 전에 이제 발표한 게 이제 아이폰을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지금 아이폰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폰으로 촬영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혁신의 가장 결정체인 아이폰의 혁신은 누가 했는가? 이거 다 미국의 국방성이고 그 국가 조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백신? 그러면 백신이라는 게 파이저와 뭐 이런 데서 다 나온 것인가? 아니죠. 이거는 이미 미국 내에서 거대한 자본을 투여해가지고 의학에 있어서의 개발과 이런 걸 지원해온 기초 연구들을 다 담당해온 곳이 있잖아요. 네. 그 혁신을 그렇다면 마츠카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를 던져줬을 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두 가지의 섹터가 있죠. 사적인 기업이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그린 뉴딜이라든지 했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기존의 기업들과의 관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그 주도는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그동안 세계화 속에서의 가장 약해진 게 보통의 정부들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컨설팅이에요. 그동안의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러면 다 외주를 주는, 그게 바로 외주고 아웃소싱인 거예요. 정부의 역할, 힘의 아웃소싱. 미국 같은 경우 전쟁도 아웃소싱한
그 대리 회사들이 가서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이라크 네. 전 같은 경우도. 그랬을 때 과연 그 혁신에 있어서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며 이 시장 경제 속에서의 우리가 집중할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을 때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네.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가 이렇게 되고 이 전기가 어떻게 이걸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시장이 할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이런 전체 틀에 대해서 네. 우리는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질문이 있어요. 문제가 딱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마리아나 마츠카토의 얘기는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걸 매뉴얼 삼아서 잡았던 게 뭐냐면 2030년까지 탄소 에너지 줄여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약한 고리들을 다 힘든 사람들 어떻게 제도적으로 올릴 것인가 하게 되면 큰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게 이제 달나라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살려서 돌아와야 돼. 네. 이게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잔디 깎고 막 이렇게 블랙앤데커라고 해서 잔디 깎으면 네. 되면 막 흡입기 있잖아요. 예. 그게 그때 나온 거예요. 왜냐면 부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품들을 이렇게 일일이 이거 핀셋으로 가져갔으니까 이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혁신의 부스러기들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모여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R&D 혁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됐어요. 1년하고 2년 대한민국 같은 경우. 그러면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예 무너뜨리고 기구가 있다면 국가 주도로 무엇을 한다 하게 되면 그 안에 그 사적인 부분, 공적인 부분이 해서 부분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있어서의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걸 가져가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기로 될 것인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던져놓고 거기에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올 거고 배터리 회사들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국가 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그 근거로 해서 보면 만나봤던 많은 석학들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석학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명의 발전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사회적 혁신이 이루어진 지금 현재는 혁신에 대한 쪽이 네. 경제 쪽에서는 굉장히 화두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이 문명이 너무 지나치게 폭주해서 자연을 다 파괴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좀 문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생태적으로 네, 그렇죠. 했을 생태적으로 때 살아가자 이런 보면 예를 들면 제레미 리프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지금 현재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체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번영을 지속 가능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얘기하죠. 그것도 하나의 큰 엄청난 산업이죠. 뭐 중국 같은 경우 중국과 독일의 예를 많이 들었는데 중국은 생태 문명 선언을 이제 전인대회에서 아마 201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생태 문명이라고 선언을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안에 5G나 뭐 지역 발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 뉴스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현지에서는 오늘부터 세계 원텐준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뭐냐면 도시와 지역, 그러니까 중산층, 중국에 있어서도 중국의 중산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잖아요. 미들 클래스, 어퍼 미들 클래스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이 다시 이제 문화적으로 자연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고 그걸 연결시키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같은 경제를 하는 두 분이지만 입장이 조금 다르죠. 거기에 이번에 제가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선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제레미 리프킨의 방식, 그린 뉴딜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그린 서밋이 있었죠. 한 달쯤 됐을까요? 세계 바이든도 그렇고 세계 정상들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하시고 들이 뭐 그린으로의 에너지 전환, 탄소 배출 확 줄이겠다 뭐 이런 게 선언하고 했었는데 당시에 콜롬비아였나? 그 대통령이 그런 거 제기했어요. 그린 수압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그런 오염 물질은 다 선진국에서 배출을 하죠. 그리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돼가지고 2014년에 원태준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그 전까지는 부시 행정부 굉장히 거부하다가 오바마 때니까 오바마 행정부 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인정과 논의가 나왔다. 그랬을 때 원태준 선생님은 썩소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염 물질들이 다 우리 중국에 와 있거든. 거거든요. 이미 아웃소싱이 다 돼버렸잖아요, 제조업이. 그러니까 모든 뭐 오염을 배출하는 거는 이제 중국인이 돼버렸으니까 공이 넘어갔고 너네의 문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과 인도 어떻게 할 것이냐, 너네 답을 내놔라. 근데 콜롬비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도 공장들 많이 들어와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들도 산업의 성장으로 해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고 네. 하지만 지금 빚이 많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IMF 차관 요청, IMF에 차관 요청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100나라가 넘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많으면 세계 GDP의 50%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거덜이 나 있다는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그 영향이 우리는 고려 안 하죠. 월스트리트라든지 뭐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가 무너졌을 때는 엄청나게 지금 증시가 요동치고 할 테지만 이거는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 요소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관을 감해라. 우리 빚을 탕감을 시키고 그렇다면 발을 맞춰서 갈 수 있겠다. 이게 그린 수압이거든요. 네. 다른 뭐 제레미 리프킨슨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나오미 클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기후 정의에 대한 얘기로. 우리한테 오래된 미래로 익숙한 헬레나 노르벨 후지 같은 경우는 반대. 왜냐하면 성장을 통한 성장을 유지하고 성장 지수를 높이는 것 속에서의 해법은 없다라는 거고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중앙에 집중했던 것들을 분산하자. 그래서 지역 경제와 그들이 살 수 있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오케이. 안정적인 걸 원하죠. 자본 사회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제 뭐를 끌고 나왔냐면 ESG를 끌고 나와요. 네. environment, social, 그다음에 governance. 그래서 지배 구조와 환경과 사회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것도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아주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자본은 언제든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하고 변해가고 달려가는데 이제 그거를 잡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잡은 거고 그쪽으로 방향성을 빨리 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게 과거같이 산업적인 사회에서라고 생각을 하면 너희들 그거 하는 거 전부 그린워시야. 정말 다 사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포스트 피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네트워크와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 오히려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고 있다. 과거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위기 탈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즉 문명이 더 고도화됨으로써 오히려 이런 기후 위기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본 진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는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예전에 왜 문명 그 길을 묻다 같은 경우 앞에 나왔던 게 그거죠. 제로 다이아몬드 얘기했을 때 스테픈 호킹 박사가 이제 외계로 가라, 달나라를 가라, 여긴 끝났다. 빨리 우리가 탈출해서 갈 그곳을 정해라. 네. 근데 이제 제로 다이아몬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중도의 표방 같은 분인데 그 선생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혁신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는 거 다 과학기술의 발전이거든요. 그 과학기술의 발전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돈이 되는 곳을 어디로 갈 것인가에서 거기 간 거예요. 지금 우주까지 갔잖아요. 네. 달나라까지. 그거 자체가 달나라에 대한 뭐 로망 아니면 뭐 그게 나이브하거나 어떤 소년적 별을 보고 뭐 이것 때문에 달나라 간 거 아니죠. 그거 다 돈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우주 산업이라는 것 자체도. 그랬을 때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과학적 문제들을 고쳐가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과학적 사고죠. 보통 과학에 있어서가 새로운 안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유효하고 그렇죠.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다시 얘는 거기서의 얘가 해놓은 역할은 그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두고 또 다시 또 가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환경 쪽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얘기를 네. 하죠. 근데 그린워시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새롭게 과학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우리를 뭐 구해줄 그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들은 뭔가 새로울 거라고 믿음을 확 줘버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과학의 어려움을 과학이 해결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거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왜 만들겠어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뭔가가 새롭게 지금 과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운 움직임이라든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기서 그런 새롭다라고 하는 가치를 빼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인격화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ESC인가요? ESG. 그거를 가장 한국에 있어서 재벌들 중에 먼저 하신 분이 SK? 네, 그분일 거예요. 맞아요. 그 사회적 경제 책도 내고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왜냐하면 목표는 이윤 추구, 이윤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윤 추구에 착한 이윤이 있고 나쁜 이윤이 있고 뭐 이렇게 그거를 저는 이분법으로 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분법으로 보게 되면 딱 이렇게 제대로 못 봐요. 그렇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시장의 메커니즘 속에서 기업이 갈 길을 가야죠. 근데 기업이 환경에 있어서의 부담을 주는 거를 줄여가면서 하겠다는 건 저는 오케이. 그 얘기가 마케팅을 하지만 거버넌스라는 말이 되게 아마 거슬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지그문트 바우만이 주요하게 얘기했던 한 가지 선생님 우리한테 뭘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당부. 바우만의 당부라는 거를 기억하는 제가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정치와 권력의 이혼이다. 지금은 다시 정치와 권력을 결혼시켜야 한다. 재결합시켜라. 우리가 이제 정치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뭐 촛불도 있었고 그 전에도 쭉 지내오면서 느끼는 것들은 내가 그러니까 어떤 고양된 시기에 결정했을 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벌의 힘보다는 이득 시장마저도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자체는 수용자, 소비자의 힘이죠. 저는 그래서 마음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면 어떤 혁신이라든지 되게 대상화시켰다라고 느껴요.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이후 시장의 변화, 어디에서 이윤이 창출되고 그걸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기본이 수익 구조가 된다라는 거를 되게 멀리 보는데 이거 자체가 저는 저는 유권자이면서 소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내가 게으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투표하는 것. 또 하나, 내가 물건을 살 때 좀 더 땡기는. 근데 그 땡기는 게 뭐냐면 보다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나의 이웃의 안녕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했으면 바꿔지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겠습니까? 하면 전반적인 의식이 아까 그랬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기후 다 와서 사회적인 환경적인 그런 무게 거기에 떨어지는 부담을 줄이고 싶다라는 소비자가 있으니까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생태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너무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얘기하러 보는 게 아니라 내 거를 한번 돌아보면 돼요.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걸로 세상은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걸로 돌아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들이 얘기하는 뭐 지역 경제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에서 이게 일치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소비하는 취향과 이런 것과 저기 내가 투자할 곳. 지금 그런 투자 얘기하는데 2012년에 벌써 12년? 13년에 달라이라마가 하고 있는 마인드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있어요. 마음연구소라고 번역이 되는데 대규모 컨퍼런스를 해요. 네. 이타심과 경제 컨퍼런스였어요. 그것도 이제 책으로 나왔어요. 보살핌의 경제학이라는 책으로 한국에도 나왔는데 거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팀 중에 한 분이 스위스에 있는 투자 회사예요. 그 투자 회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환경과 이런 요인들을 얘기해요. 생태와 환경과 그 다음에 공정무역이라든지 이런 거라서 자기네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그 시각을 그러니까 고려 요소가 다른 거죠. 그리고 단타를 우리는 지향한다. 근데 그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결과를 보고를 하잖아요. 수익률이 꽤 높아요. 그것과 함께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기업들이 좀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과연 그렇다면 어딜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해야지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세상에 대한 기업에 하면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형성이 됐다고 하니까 시장은 제일 끝에 움직일 거려. 그러니까 돈을 소수만 버는 거죠. 오늘 증시각도 TV 그 독일 책방에는 굉장히 특별한 순서를 가졌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종합을 해보면 지금 우리 안희경 선생님이 정말 대가들을 많이 만나셔서 본인도 이제 대가가 되는 과정에 계시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으시면서 본인도 지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세계적인 대가분들은 현장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많이 생각한다는 걸 우리 안희경 선생님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었고, 결국 그렇다면 우리 투자시 계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업이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나가긴 하지만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가 강력한 힘을 가진 주체라는 것, 그리고 소비자가 이제 네트워크 세상이 되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점. 그래서 그들이 힘을 발휘하면 갑자기 세계 최고의 기업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담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회적인 이슈와 사회적인 논의가 변화하는 거에 대한 관심은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기업들과 사회가 같이 서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과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은 굉장히 조금 어렵고 난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세계의 사고의 중심을 만드는, 세계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만드시는 분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기업들도 앞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네. 아마 한국에서 최고로 많은 그런 석학들하고 만나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제가 보기엔 요 추세로 가시면 본인도 곧 석학이 되실 것 같아요. 오래 살면요. 네. 네. 오늘은 우리 나의 질문이라는 책으로 최근에 저희에게 다가오신 우리 안희경 선생님을 통해서 과연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세상의 중심적인 패러다임을 만드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투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장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안희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장시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